제 이름은 장 피에르 도르낭입니다. 20년간 프랑스 웨인 부대에서 복무한 예비역 중령이자 현재 국제전쟁연구소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각지의 전쟁터를 누비며 수많은 군대를 연구해왔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어떤 전장에서든 제가 보지 못한 전투는 없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작년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이 제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실전 시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저는 즉시 이 나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했고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가 절대 알아채지 못한, 아니 알아채도록 허락받지 못한 한국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저에겐 개인적인 회개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과거 제 부대에서 목숨을 잃은 한국 출신 병사 김태주.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 무지를 바로잡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 이 조사를 시작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한국산 무기들에서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격 대비 효과가 너무 뛰어난 겁니다. 특히 폴란드가 대규모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나토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왜 갑자기 폴란드는 입증된 독일,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 동료 분석관 앙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가격 때문일 거야. 동일 성능 대비 30% 저렴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중동에서의 평가들. 뭔가 퍼즐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저는 한국 국방산업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명분은 새로운 무기체계 분석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죠.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F-21 전투기에 시연이 있었는데 그 비행 성능은 제가 본 어떤 4.5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났습니다. 특히 급선의 능력과 적어도 침투 기동은 거의 F-35에 준하는 수준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옆에 있던 독일 군사 전문가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하위 파트너, 기술적으로는 이류 국가로 분류해왔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왜 세계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다음 단계로 저는 중동과 유럽의 각국 전장에서 한국 무기의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군인들의 증언에 집중했죠. 토르비온 노르웨이 장교와의 인터뷰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K9 자주포의 실제 작전 성능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NATO 훈련에서 여러 자주포를 테스트했습니다. K9의 반응 속도와 정확도는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특히 연속 발사와 위치 변경 속도는 솔직히 말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운용 인력입니다. 한국 교관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훈련을 받은 것 같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며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판단력을 유지했습니다. UAE에서 만난 알리 대령의 증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한 경험이 있었죠. 우리는 사막 환경에서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단 이틀 만에 시스템을 최적화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0km 거리에서 2m 오차 이내로
목표물을 명중시켰으니까요. 이 모든 증언들을 종합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훈련된 군대인가? 그리고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공식 군사보고서에서는 누락되어 있는지 말이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진짜 능력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 중에는 2018년 아덴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의 생존자 증언도 있었습니다. 해적들에게 납치된 선박을 한국 UDTSEAL이 구출한 작전이었죠. 총성은 단 30초간 들렸습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고 모든 게 끝날 때까지요. 13명의 해적 중 아무도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단계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저는 국제안보 컨퍼런스 참석을 명목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서울은 평화로운 대도시였습니다. 화려한 쇼핑몰, 카페,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하지만 전략가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째, 도시 전체가 전시 대비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대피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주요 교차로는 항공기 비상 착륙장으로 활용 가능했고 주요 빌딩들은 모두 지하 벙커를 갖추고 있었죠.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준호 박사를 만났을 때 저는 이런 관찰 결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울은 마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 같군요. 이 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일 뿐이죠. 70년 넘게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전쟁 준비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간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군사시설을 둘러보고 있을 때 한 초등학생 단체가 견학을 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가스 마스크 착용법과 대피 요령을 숙달하고 있었죠. 이런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저는 인솔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게임처럼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생존 기술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모든 주요 도시는 워게임 시뮬레이션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우연히 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비상시에만 개방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문 뒤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와 물자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평화도시가 아니라 위장된 요새군요. 그날 저녁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개인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시리아에서 작전을 지휘할 때 함께 싸웠던 한 병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태주, 외인 부대에 자원한 한국인이었죠. 태주는 특별했습니다. 체력, 정신력, 전술적 사고 모두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알레포 근처에서 벌어진 작전 중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더 나은 결정을 내렸다면 그는 살아남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태주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는 단순한 한국 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조사는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UDTSEAL 707 대테러 부대, 특전사. 이들의 훈련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실전형 훈련의 강도였습니다. 미 델타포스나 SAS도 이 정도 강도의 훈련은 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특수부대를 연구해온 동료 마르코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태주가 한국 특전사 시절 참여했던 훈련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2010년 태국에서 진행된 국제 합동훈련 영상이었죠. 그 영상에서 태주를 포함한 3명의 한국 특전사가 50명으로 구성된 가상.
적군을 제압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거의 초인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알겠다. 태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임무 수행은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한국 특수부대 전체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비공개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임무 완수에 대한 헌신은 때로 자기 보존 본능을 넘어선다. 이는 훈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으로 보인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주요 정보기관들의 한국 군사력 평가가 놀랍도록 일관되게 과소평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DGSE, 미국 CIA, 영국 MI6의 보고서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을 지역 군사력으로 분류하고 그 능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까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러시아였습니다. 2019년 러시아 정보국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에는 놀랍게도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간주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다. 그들의 실제 군사력은 공개된 정보보다 훨씬 강력하며 특히 비대칭 전력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발견 후 저는 프랑스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짜 실력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메일 이후 저는 프랑스 국방부로부터 공식 브리핑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전략무기 체계에 대한 조사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만 핵 없는 핵보유국이라 불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무-4 미사일, 잠수 한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극초 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한국은 정확도로 상대국의 지휘부를 먼저 타격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 타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체계는 적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불과 30분 이내에 지휘부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핵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무기의 숫자나 파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게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죠. 전쟁은 승리가 아니라 예측을 깨는 게임입니다. 한국은 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프랑스 국방부 보고서에 작성한 문장입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아예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간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남성의 70% 이상이 군 복무를 통해 총을 쏠 줄 알고 전 국민이 비상대비를 일상화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비군 훈련에서 야간 사격이 있었는데 내가 전체 1등을 했어. 일상적인 대화처럼 오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럽이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대화였죠. 이 나라는 시민이 아니라
전투원이 사는 곳이군요. 그날 저녁 제 일기에 적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2주 동안 저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전쟁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전쟁 참전 용사였던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평화로운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DNA에는 생존이 각인되어 있죠. 그의 말은 한국을 이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6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프랑스 안보 전략 보고서에 최종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군사력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안보 구도에서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으며 그들의 군사적 역량은 우리의 기존 평가를 훨씬 뛰어넘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들이 이러한 성장을 거의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조용히 강해졌고 지금은 아무도 그들을 멈출 수 없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NATO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산 무기의 활약, 전 세계적인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변화의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은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과거 함께 싸웠던 태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프랑스 외인부대 묘지의 영면에 있는 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소. 당신이 왜 그렇게 싸웠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정신, 그들의 생존을 위한 조용한 결의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전쟁을 많이 겪었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이다. 그들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된 전쟁 국가다. 이것이 제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이 앞으로 몇십 년간 세계 안보 환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